네, 다음은 두 번째 기조연설입니다. CSR을 통한 기업의 진정한 자아의 탄생을 주제로 임동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임동균이라고 합니다. 그 제목은 CSR을 통한 기업의 진정한 자아의 탄생이라고 지금 이제 붙였는데요. 사실 이제 사회학계에서도 이제 CSR에 대한 그 연구는 그동안 뭐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CSR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어떤 평판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경제 분야를 연구하는 사회적 학자들이 이제 많은 연구를 하셨었는데요. 그런 거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저는 오늘 좀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목이 이제 Beyond Responsibilities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CSR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걸 얘기할 때 어떤 기업의 의무, 기업이 뭐 사회 안에 하나의 어떤 참여 그 시민하는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그 역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어떠한 의미와 맥락과 목표를 가지고 CSR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관심사가 약간 사회학과 심리학의 어떤 중간 접점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 그 시민과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민주적인 어떤 품성과 남을 배려하는 어떤 공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제도적 어떤 조건과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됐을 때 시민들이 좀 그러한 어떤 품성과 마음의 습속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좀 기업에 좀 적용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약간은 뭐 가볍게 재밌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왼쪽 그림은 훈련소 그림인데요. 이제 혹시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그 분이 계시면은 그 훈련소 경험이 계신 분이면 이제 그 어쩌면 공감을 하실 수가 있는데, 훈련소에 가보면 저 빨간 모자를 쓰신 분이 이제 조교거든요. 이제 엄청 무섭죠. 이제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프로토콜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병 교육이 한 뭐 4주에서 6주 정도 이루어진다고 할 때 한 첫 번째, 두 번째 주 정도까지는 엄청나게 그 훈련 그 병들을 이제 고생을 시키죠. 갈구고 욕하고 뭐 예전엔 기합도 주고 때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한 3주쯤 한번 그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해주면, 뭐 너희들 힘들지? 그러면은 이 훈련병들이 갑자기 마음이 막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한 주 정도 더 지나면 그 농담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실수한 거 한번 좀 눈 감아주고, 그러다가 마지막 퇴소하는 주가 되면은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 등도 토닥여주고 하면은 이제 이 훈련병들이 퇴소하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조교님, 뭐 사랑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조교가 엄청 악마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조금 그 내면을 드러내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른쪽의 경우는 좀 약간 그 반대의 경우 같습니다. 제가 뭘 찾을지 좀 고민을 하다 그냥 호구자가 들어간 사진을 아무거나 이제 찾아서 이제 넣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늘 착하고 좋은 모습,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잘해주기만 하면 저쪽 상대방이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당연한 모습인 줄 알고 더 많은 걸 요구하다가, 내가 이 호구가 만약에 좀 지치거나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뭐가 하기 힘들다 이러면은 상대방은 이 사람에 대해 급격하게 실망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선행과 이타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내면은, 저 사람 알고 보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앞의 상황과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들었냐면은, 이제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보고 생각을 할 때,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에 심리학
성격적인 본질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내면에는 정말 진짜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일종의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저 깊숙한 곳에는 정말 진정한 내가 있다. 진짜 자아가 있다. 진정한 내 모습이 있고, 근데 지금 상황 때문에 뭐 살다 보니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도 하고 이러지만 내 안에는 되게 사실은 좀 좋게 생각을 하죠. 진짜 사실은 난 착하고 좋은 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 사람 방금에 이제 그 뭐 훈련소 사례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많은 심리학 연구, 사회심리학 연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학술적인 그 논문 그 문헌에서는 그 뭐 true self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럽니다. 이제 true self, authentic한 self, 혹은 아주 이상적인 ideal self, essential self, 영어로도 이제 deep 아니면 deep self. 그래서 아주 뭐 다양한 그 용어들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저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아, 이거를 그 지칭을 하는 많은 용어들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는 뭐 진정한 자아 혹은 참된 자아라고 말씀을 드리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자아는 어떤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휘둘리는 혹은 남들이 인식하는 어떤 그 자아 파트가 아니라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런 것들은 이제 거짓 자아라고 하기도 하고 좀 표피적 자아라고도 하고 주변 페리퍼럴한 주변적 자아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를 다 드러내고 나면은 그 남는 진짜 자아,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 그런 true self라는 게 실제로 존재를 하느냐? 그렇진 않죠. 심리학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런 진짜 자아가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문화권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픽션 같은 겁니다. 근데 픽션인데 매우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깊숙이 박혀 있는 픽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의 그러한 그 진정한 자아 혹은 참된 자아에 대한 그 믿음이 혹은 그 이미지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그동안 쭉 드러났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이제 강력한 게 뭐냐면은, 참된 자아라는 거는 그 도덕적이고 모랄하고 이제 선하다, 굿 할 거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식할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인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보다도 그 안에 내면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신체적으로 크게 뭐가 바뀌거나 뭐 이렇게 그 신체 일부분이 없어지거나 하더라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하고, 또 거꾸로 그 사람 내면에 뭔가가 바뀌었으면 그 사람은 그 되게 크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면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음식이 바뀌었다거나 뭐 취향이 바뀌었다거나 뭐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거 가지고는 사람이 잘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도덕적 태도나 도덕적 역량이나 도덕적 특징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매우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재밌는 것은 좋은 쪽으로 바뀌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 이 사람이 좀 더 착해지고 좋은 행동도 많이 하면 이 사람의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진실된 자아가 이제는 그 좀 딴 게 치워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진실된 자아가, 진정한 자아가 좀 더 이제 잘 드러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과거에 비해서 그 좀 부도덕해지거나 좀 생각이 이상해졌거나 이제 이러면은 이 사람이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 사람의 도덕적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도덕적 자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거죠. 이 사람이 예전에 비해서 되게 크게 바뀌었네. 하지만 저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는 아직 선한 그것이 남아 있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픽션이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착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악해졌다가 나중에 뭐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 직전에는 갑자기
회개를 하면서 좋은 모습, 무슨 스타워즈에서 무슨 다스베이더도 뭐 그러고 뭐 어떤 제가 최근에 본 영화도 어떤 부패한 경찰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힘센 히어로한테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원래는 좋은 경찰이었는데 하면서 막 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정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 원래는 좋은 경찰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부패한 경찰이었다 하면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도덕적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도덕적이나 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상대를 평가할 때도 도덕적 평가가 결정적이다라는 게 이제 그 사회 심리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본다고 이제 그동안 연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하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따뜻한 사람인지 차가운 사람인지를 한 축으로 보고 다른 한 축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능력이 좀 별로 안 좋은지 이 두 가지 축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뜻하면서 역량 있는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차갑게 느껴지고 뭐 그런 조합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의 연구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이제 여겨지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 얼마나 도덕적인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뭐 역량 혹은 커퍼시티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부고란 같은 거를 이제 살펴보면 뭐 우리나라는 부고 같은 경우에 대체로 아주 간략한 정보만 나오는데 뭐 해외의 부고란 보면은 되게 디테일한 그 사람의 전기가 나오거든요. 뭐 유명한 사람들 부고 같은 걸 보면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 그 부고들을 다 수집해 보니까 부고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다 무슨 어떠한 뭐 성취를 했다까지는 뭐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고라는 결국은 뭐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저기 나온 대로 도덕적인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남들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이었는지 주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이게 부고란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한다라는 거를 이제 이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방이 도덕적인지 어떤지 거기에 이제 집중한 게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도덕적으로 그 행동하고 어떤 좋은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성품에 있어서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딱 발견하고 느끼게 되면 그게 곧바로 그 사람의 참된 자아일 것이라고 훨씬 그 강하게 믿는다는 이제 그런 그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쁘게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껍데기 셀프가 지금 안 좋아진 거지 그 아래에 있는 진정한 셀프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좀 좋은 행동을 하거나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에 가까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바이어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또 마지막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트루 셀프에 대한 믿음 두 가지는 하나는 특성이 뭐냐면은 보통은 사람들은 자기 자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랑 다른 사람 자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랑 좀 다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훨씬 그 관대하고요. 타인의 자아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훨씬 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되면 그거는 내 덕분이고 어떤 저 사람이 잘 되면 저 사람은 좀 주변 환경이나 운이나 이런 거 탓이다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자기 그 셀프 서빙 그 바이어스라는 그 자기 그 보존 편향 이런 것이 있는데 참된 자아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런 뭐 행위자, 관찰자,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그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나 역시 내 내면의 깊은 자아는 도덕적이고 선한 자아고 다른 사람도 알고 보면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뭐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야. 이제 뭐 그러면 누가죠? 알고 보면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셀프와 관련해 가지고 문화적 차이가 많이 그 있다고 그 많은 연구들이 비교 문화 심리학에서 나왔죠. 뭐 예를 들면 동양 사람들의 셀프는 훨씬 더 관계에 치중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고 그런 다음에 그 좀 더 전체론적인 사고를 하고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의 자아는 훨씬 더 이제 독립적이고 약간 명사 중심적이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뭐 시험을 보면 동양 애들은 자기가 못한 과목에 대해서 막 머리를 싸매고 서양 애들은 자기가 잘한 과목을 보고 잘한다고 막 이제 이러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동서양의 자아 모습의 차이 역시 참된 자아와 관련해서는 차이가 안 나타납니다. 동양 사람들도 다 모랄하고 굿한 셀프가 누구나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나 다른 사람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부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제 다양한 그 실험을 하면 록 밴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대학도 그럴 것이다. 뭐 과학적 출판물들도 그럴 것이다. 심지어 오늘 같은 컨퍼런스, 그러니까 비인간 대상들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되게 좋은 선한 의도와 어떤 네이처, 본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과 브랜드들에 대해서는 저런 연구가 뭐 이루어진 적은 없기는 한데, 대놓고 이루어진 적은 없기는 한데, 보통 기업과 브랜드에 대해서 인간화를 하는, 뭐 마케팅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는데 퍼스니피케이션이라고 마치 인간처럼 인식하는 것, 어떤 기업이나 회사가 있다고 할 때 있으므로 거의 마찬가지일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뭔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저 대상의 어떤 깊숙한 곳에는 어떤 본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 있죠. 사람의 어떤 인지적인 특징일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이 구조가 원래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이론적 가설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가설들은 제시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선하다고 생각을 할까? 왜 하필 도덕적일 것이라고 생각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다 악할 거라고 사실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인간들의 깊고 깊은 진짜 그 모습은 진짜 악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주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 자기 자신이나 남들에 대해서는 트루 셀프는 선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한 게 비록 픽션이고, 비록 우리가 그것을 뭐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고 남들을 인식을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마음이 가진 본질적인 경향성, 그 텔로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근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 그런 것만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우리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점프를 해가지고, 그러면 왜 기업은 도덕적이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이제 한번 회귀를 해보겠습니다. 뭐 도덕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CSR에서 추구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 이것은 사실 인간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까의 문제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참된 자아는 도덕적이고 선하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싶어 할 때, 그것은 어떤 과학의 영역도 아니고 이윤 계산의 그 영역도 아니고 이윤 추구의 영역도 아니죠. 그거는 뭐냐면은 나는 원래 내가 그러한 나의 어떤 그 근본적인 네이처 자체가 그러한 도덕적이고 선한 인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비록 픽션일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심리적 경향성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사회적 의미를 추가하거나 사회적으로 더 좀 좋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한다는 것은 나의 그러한 펀더멘탈하게 좀 좋은 그 인간 본성을 확인하고 재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실의 자아도 나의 그러한 펀더멘탈한 그 트루 진정한 자아에 맞춰서 완성을 시키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까?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인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뭐 CSR의 어떤 재무적 효과, 어떤 이윤에 있어서 어떤 이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표피적인 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최상의 욕구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자아 실현 이제 말을 그냥 흔히 쓰는 말이니까 가벼운 말처럼 같지만, 사실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욕구거든요. 옆에 이제 한 번쯤 들어보실 만한 메슬로우라는 옛날에 미국 심리학자가 제시하셨던 욕구의 어떤 위계, 가장 밑에는 어떤 생리학적 요구가 있고, 뭐 먹고 마시고 이제 잠자고 하는, 요즘엔 저 밑에 와이파이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뭐 여기는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생리적 욕구,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사랑과 어떤 소속감에 대한 욕구,
그게 이제 충족되고 나면 내가 좀 존중을 받고 싶고 좀 지위에 오르고 싶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 위에 한 단계가 더 있다라는 거죠. 거의 최상위 욕구인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고 나면 여전히 남게 되는 충족되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실현해 보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근본적인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내가 삶을 살면서 그걸 실현해 보고 싶은 건데,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비인간 행위자지만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어떤 인격체라고 만약 했을 때 기업의 어떤 근본적인 그 자아 실현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 약간 시니컬한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뭐 CSR 적당하게 사회 공헌해가지고 적당하게 레퓨테이션 얻고 뭐 치장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약간 공짜로 도덕적인 크레딧을 얻는 것에 되게 민감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실험들 같은 걸 하면은 한쪽으로는 좀 약간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어디 가서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라고 하면은 상당히 박하게 평가합니다. 이거 위선적이라고 곧바로 평가를 해요. 그런 거는 모랄 클린징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씻어내는 거, 자기 잘못하는 걸 씻어내서 그런 선행을 이제 나쁜 행동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우리가 그 CSR이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영어 약자나 이런 게 붙은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기업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responsibility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한편 시민성 관련된 연구도 하는데 시민으로서 이제 어떻게 더 좋은 시민으로서 살까 할 때 의무적 시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투표도 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 봉사도 해야 되고 국가에서 시키면 마스크 끼라고 하면 마스크 끼고 말이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의무적 시민성도 있지만 저기 말하는 자기 실현적 시민성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남들을 돕고 남과 연대하고 그래서 뭐 길을 건너는데 되게 힘겹게 어떤 할아버지가 뭐 무거운 짐 그러면 이제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건 의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꼭 실현시키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너무 싫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폰서빌리티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사회적 가치 추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내가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고 기업으로서도 기업의 진정한 자아를 그렇게 해서 찾고 재확인하고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예전에 이제 그 안내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앤 프랑크의 그 예전에 그 막 갇혀 살고 했을 때 썼던 일기 보면 그렇게 힘든 기간을 그 시기를 살았음에도 거기에 이제 저렇게다가 I still believe 그 모든 일어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펀더멘탈한 그 본성은 선하다고 믿는다라는 이제 감동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앞서 보여드렸던 심리학에서 보여주는 트루 셀프가 그 도덕적이고 선할 것이라는 믿음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근데 이거를 만약 기업에 우리가 적용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도 있고 잘못을 할 때도 있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그 펀더멘탈한 그 기업들의 어떤 그 본질 자체에는 이 세상을 좀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려고 이 기업들이 다 만들어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임동균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 책임이 아닌 자아 실현 관점에서의 기업 CSR 추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